무릎 오기 전에 난 발목에 사겠다? 그러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재료보다 수급을 우선하는 재료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 개인 투자가들이 막 이 시장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런 것들 중에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 2평이 우상향이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이평선들이 그렇게 다시 정배열로 되는 이런 어떤 상황, 이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그 이제 차트들을 많이 보시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쫓기니까 손해가 나면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잘못했지만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해갖고 우리 이제 뭐 일본 말이죠. 흔히 쓰는 말로 여기서 반가 일을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먼저 사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걸 하냐면 저점을 찾아요. 네. 근데 주식 잘하는 분들은 저점 안 찾아요. 뭐 기가 막히게 저점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왁 달라붙을 때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딴 사람보다 조금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참기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라. 내가 하루 늦게 사고 팔 때 하루 늦게 잘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시장은 마찬가지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그널이 나타나는 게 대충 무릎 정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발바닥서부터 무릎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조머신 난다? 무릎 오기 전에 난 발목에 사겠다? 그러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다시 다 꺾이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 추세가 반전되는 걸 확인을 해야 네. 그게 더 안전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제일 고민인 게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황, 차트적으로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근데 이 매크로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야 될 이유보다 안 살 이유가 더 많잖아요. 워낙 뭐 변수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 매크로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참고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시장이라면 우리 시장은 모멘텀 시장에 가깝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전체 시장의 방향을 잡는 거는 매크로에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크로로 우리가 그 분석을 했을 때 시장이 좀 어렵게 갈 것 같다 이러면 우리는 좀 과하게 어려워져요.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좀 과하게 더 나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먼저 막 행동해서 움직이고 이러면 우리 시장에서 좀 행동이 빠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 박자 쉬고 가는 게 오히려 괜찮다. 그냥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3,300까지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3,000에 파셔도 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거를 막 못 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3,000 갔다가 거기서 뭐 이거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전체적인 시그널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개별 종목도 그 추세선 자체가 죽으면, 그러니까 어떤 재료보다 수급을 우선하는 재료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이 모멘텀 시장에서 더더욱 수급이 중요하죠. 그것도 중장기 수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일 2평을 잘 찾고 참고로 하죠. 보통 20일, 5일 이렇게 보시는데 10일 그려놓고 그거 보시라 이제 제가 그런 이유가 그게 더 사실적으로 우리 시장을 얘기해 준다. 이해하기 쉽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악재들 이제 너무 많다 말씀을 나눴는데 또 그 가운데서 또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투심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168조인가 그 중국에서 하게 되는 네. 네, 인프라 사업에 지방 정부에게 보내서 인프라 사업 하겠다. 이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뭔가 반전의
기대 효과를 주진 않을까요? 뭐 이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걱정한 이제 미국 문제 그거 말고 또 하나 덩어리가 이제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살아나면 이거 굉장히 호재죠. 근데 1조 위안 뭐 해도 시장에서는 어제도 뭐 약발이 잘 안 먹혔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후에 뭐 비기 위한 달러 채권 디폴트 선언 뭐 이런 뉴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터질 게 터졌네 얘네들. 이러고선 그게 안 먹혀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은 미래의 꿈을 땡겨와서 쓰는 데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주는 영향은.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세기에도 어려운데 그만 싸우자라고 합의를 보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알아서 많은 꿈을 꾸어요. 막 끌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1조 위안보다 더 파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바뀌면 오히려 그게 시장에는 더 플러스적 효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호재는 미래 거, 악재는 있어도 계속 밀고 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보시고 어제 이제 1조 위안 뭐 나오는데 시장이 전혀 반응을 못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그 몇 주 전서부터 168조를 풀 네. 것이다라는 이후로 루머가 계속 나왔죠. 나왔었는데 예, 발표를 해도 전혀 이제 시장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이 개인 투자가들이 막 이 시장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팩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10년 미 국채금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10년 미 국채금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5.9까지 5.98 뭐 이런데 아니 4.98 이런데 한 4.5 이하로 내려오는 순간 그러면 추세적인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때 주식을 사도 사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게 흔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가려진 거죠. 시장의 꿈 때문에 이제 그게 가려졌고 제가 이번에 좀 텀이 오래돼서 출연했는데 지난번 출연할 때 그 얘기했던 기억이 4.3을 제가 얘기했어요. 4.3 정도 이하로만 좀 이렇게 잡히면 어느 정도 뭐 채권 금리를 잡혀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역대 최대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달러 강세 계속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쉽게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일반 투자가 같은 분들 말고 오늘도 숏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자율반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율반등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그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바뀔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의 시그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여러 지표들이 서로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11선이 위로 뻗고 뭔가 이렇게 정비열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느낌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4.5나 4.3 이하가 아니라 계속 4.8, 4.9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 그런 일은 안 없다. 일어납니다. 같이 예. 그런 일은 될 여태까지 것이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40몇 년 동안 일반 투자가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도. 이분들한테 너무 많고 어려운 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힘들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뭐 공부를 죽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경기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게 국채 금리 중에서도 헤드라인 잡는 10년 그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뭐 그래프를 본다는데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그건 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이동평균선이 슬로프가 우상향으로 바꾸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페인팅일 수 있으니까 그냥 반등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대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고전적 수법인데 삼선 전환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전에 세 개의 선을 한꺼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선이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푹푹푹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더 떨어질 데가 없어서 위로 올라간다 하면 적어도 삼선 전환에서 양선이 나와야 돼요. 네. 그 나오지 않은 선에서 움직이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냥 반등이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시장 보기가 되게 편해지세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뭐 별 이렇게 머리 막하니 이렇게 쓰면서 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다. 그런 것들인데 그럼 그런 거를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우리 시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떨어져요.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일이 그럼 뭐냐? 중국, 미국 이제 고만하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 중국이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증시는 직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미국 안에서의 문제죠. 미국 안에서의 문제인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연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다거나 뭐 이러면 나머지들이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그 뭐죠? 그 사우디에서 열리고 있는 그 무슨 투자 서밋 네, 여기에서 레리 핑크 그 블랙락 회장하고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970년식 경제 침체다. 연준이 지금 1년 6개월 전에 잘못 봤다. 그러면서 이게 이 금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요새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Higher for longer.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어쩔 수 없을 거다. 니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연준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쉬운 건데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거죠.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재작년에 조짐이 보였을 때 다 그랬어요. 자넷 옐린도 그랬고 파월 의장도 일시적인 거다. 그렇죠. 라고 그때 빨리 손을 안 쓴 거예요. 왜냐면 뭐 경기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대통령도 새로 되고 뭐 막 분위기 이러니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거를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돈 풀린 게 코로나 때 풀린 것도 있지만 그 전 경제 위기 때부터 풀어놨던 거를 미처 회수하기 전에 또 코로나를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최대치를 끌면서 계속 돈을 지금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이 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종목 교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이런 데다가 그러면 생각을 맞추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럼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막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조금만 좀 여유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이거는 돈을 벌고 있네, 앞으로도 벌겠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를 못 넣는 거예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 양축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경쟁이 심화되고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간 세계 클래스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국부를 획득하는 그러니까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쳤어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 HBM 같은 게 뭐 AI
서버나 이런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범용화돼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주문 생산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확대될 거다 이러면 앞으로 메모리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거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괜찮고 또 단가도 비싸고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비싸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그거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그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그쪽 관련되는 장비주들은 다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HBM 관련해서 이미 솔드아웃 됐다. 다 판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SK가 전 세계 그 HBM의 50% 넘을 거래요. 수요가.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게 거의 8, 90 가까이 될 거예요. 저도 뭐한 43%, 44% 서로 비슷하더만요. 삼성전자하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저게 터닝만 하면 우린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반도체라는 게 그렇다고 뭐 세계 경기가 갑자기 뭐 계속해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결국은 새로운 그런 이제 그 메모리의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새 이제 뭐 힘들게 또 삼성전자는 특히 이제 파생의 그 지렛대가 되니까 그렇죠. 조금 왜곡되는 부분도 있죠. 아니 엄청 사길래 좋아했더니 또 다음날 엄청 팔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워낙 차지하는 비율이 시총에서 크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패키징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이제 신경 써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 중에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2평이 우상향이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미? 예, 이미. 어디 쪽인가요, 그게? 그 장비 쪽이요. 장비 쪽? 네, 패키징 장비 쪽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자동차예요.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나름대로 잘 팔고 뭐 수출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달릴 거예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 대표적인 것만 해도 그 10배, 15배까지 올랐었으니까 올해 한 해만.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올 초에 그 뭐 2023년 괜찮은 종목 10몇 개 할 때 그냥 저도 에코프로를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항상 그거 너무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수급 자체가 안 맞으니까 수급 자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오른 놈부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완전히 이거를 버릴 수는 없다. 2차 전지 관련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게 조선이에요. 조선. 요새 조선 뭐 카타르 그것도 수주하고 뭐 지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조선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2평이 우상향하고 5일선이 위로 타고 일봉이 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면 조선사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 기자재도 있고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다음번에 움직일 때 앞장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그것 자체가 이거는 좀 약간 시장이 글로벌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국내 이슈 있죠.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국내 이슈 뭐 정치들 총선 있으니까 누구 관련주 뭐 라든지 아니면 뭐 이슈주인데 그냥 MOU만 뒷담 맺는 이슈주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만 해당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레이딩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전체를 걸고 뭐 안 되면 롱텀하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 시장에선 물 타면 빠졌다고 물 타면 안 된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그렇죠. 물 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급 개선이 확인된 후에 움직여도 충분하다. 미리 움직이지 마시라.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물린 거는 그 회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 뭐 그 카테고리가 그런 거 안에 자동차, 2차 전지, 뭐 조선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면 그냥 기다리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